안녕하세요. 수학2 6차시 함수의 연속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 중단원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이제는 새로운 중단원 함수의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학습 목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함수의 연속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C단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구간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C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B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식으로 제시되는 함수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A단계에서는 미정계수의 값을 연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하는 건데요. 요게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연속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현상에서 연속 이렇게 하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이미지들이 느껴지시죠? 자, 그것을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아래 4개 예시 중에서 그림 1번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지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이 비어서 끊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림 3번 딱 봐도 끊어져 있고, 그림 4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뭔가 점이 엉뚱한 데 찍히면서 끊어져 있는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만 뭔가 우리가 연속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한값의 존재 여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좌극한 우극한은 동일하고요. 두 번째도 동일한데 세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네 번째도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3번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값의 존재 여부를 보시면 지금 그림 2번을 빼고 나면 전부 다 함수값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에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림 1번은 일치하지만 2번 일치하지 않고요. 함수값이 없어서 3번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서 일치하지 않고 4번은 둘 다 존재하지만 그러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지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가지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1번은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아닌 것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함수값과 극한값의 일치 여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져야 된다.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셋 다 같아야 함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범위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의 수들의 집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간을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규칙성이 양쪽 끝점을 표현할 건데요. 등호가 있는 부분은 대괄호로, 등호가 없는 부등호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둘 다 등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대괄호로, 두 번째에서는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소괄호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등호가 있으면 대괄호, 없으면 소괄호로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한쪽은 대괄호, 한쪽은 소괄호인 것을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혼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 닫힌 구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왼쪽 괄호를 기준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괄호가 대괄호면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왼쪽 괄호가 소괄호면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호를 보시게 되면 순서상 기호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앞에 열린 구간 또는 순서상이라는 말을 적어주어서 이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보시고 혼동을 피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의 첫 번째 케이스는 작아질 때의 한계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끝을 음의 무한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커질 때의 한계값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오른쪽을 무한대라고 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은 양쪽이 한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써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예시와 달리 가운데에 공백이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집합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반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반 닫힌 구간 3부터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각각은 우리가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을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이 집합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속함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연속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함수 f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3에서 연속이다 라는 표현, 연속함수다 라는 표현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X는 A에서 항상 연속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열린 구간과 다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좀 복잡하게 정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추가로 붙은 걸 볼 수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정의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내부의 점 같은 경우에는 양쪽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끝점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또는 우극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것은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줘서 거기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프롤로그 미션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것이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식으로는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시 학습 때 열심히 해봅시다.